네, 김영수의 더 인터뷰. 매주 금요일에는 복잡한 정치 뉴스에서 잠시 벗어나서요. 세상 속 숨겨진 이야기를 들어보는 더 초대석 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연휴만 지나면 실천해야지 이렇게 꾸물거림을 장전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목조목 심리학으로 꾸중도 하고 위로를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꾸물거림, 미루기 전문가 연세대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음에 드세요? 미루기 전문가, 꾸물거림 전문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네이밍이 되셨어요? 방송 작가님들의 작품입니다. 나빠요, 작가님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YTN 더 인터뷰에서 교수님 인터뷰 좀 할게요 라고 이제 요청 들어갔어요. 미루셨어요? 꾸물거리셨어요? 아니면 바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판단은 빠른 편입니다. 빨라요? 하든지 안 하든지. 그래서 바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쯤 연락 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후회하세요? 아니면은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결정한 다음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네. 너무 완벽주의 아니에요? 비인간적 아니에요? 글쎄요, 뭐 어차피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결정을 했으면 후회한들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럼 교수님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미룬 적 없어요? 있습니다. 뭐예요? 박사 논문 쓸 때. 그때 왜 미루셨어요? 부담이 한편 심하니까 이게 잘 써야 되거나 뭐 잘 못 쓰면 이제 졸업을 네. 못 하니까 네. 중요한 어떤 결정 때문에 그때는 좀 미룬 적이 있었어요. 네. 박사 논문이 쉽지도 않으니까. 네. 네. 그때 그러면 미루다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때 저희 저 지도 교수님의 전문 분야가 문제 해결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네. 그렇게 생각해서 대처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상황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학생이 제자가 교수님 저 이거 논문 쓰기 너무 어려워요. 좀 밀어주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상담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하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시간은 그냥 무한정으로 주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해 봤을 거고 네. 충분히 생각해 봤느냐고 먼저 물어본 다음에 본인이 좀 시간을 더 필요하다. 네. 사실 자기가 잘 아니까 네. 이걸 좀 허용하는 게 필요하죠. 좀 때로는 쉬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기한 무한정으로 주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학교에서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네. 본인도 알고 있잖아요. 아니 휴학하고 또 이제 좀 연구 좀 더 하겠다 그러고 그렇게 시간이 계속 늘어지면 어떡해요? 저는 본인이 조금 다시 마음을 먹어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할 때 그때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때 격려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연초만 되면 다들 이번엔 진짜 바꿔보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1월 1일 지금 뭐 며칠 못 가고 어느새 설부터 해야지 이렇게 좀 핑계를 많이 대요. 교수님 보시기에 설 연기 심리 왜 이렇게 반복되는지. 이게 이제 사람들이 뭔가 새로 리셋할 때는 네.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새해 첫날 시작했는데 일이 좀 잘 계획대로 안 되면 구정 지나고 네. 그 다음은 언제냐면 7월 달입니다. 7월이에요? 네, 전반기는 망했지만 네. 후반기라도 제대로 해보자. 그러니까 뭔가 의미 부여를 하는 시간인 거죠. 리셋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항상 그렇게 말을 하고 뭐 설 지나면 할 거야라 말을 하지만 대부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약간은 미루면은 기분 자체가 좀 좋아지잖아요. 잠깐 불안한 게 없어지니까 이 잠깐의 어떤 그런 그 안도감을 얻기 위해서 일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작심삼일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 작심삼일에도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 아십니까? 몰라요. 3일 할 때까지는 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우리의 부신 수질이나 부신 피질에서는 스트레스 방어 호르몬이 나와요. 네. 근데 이게 나오는 시간이 약 3일이거든요. 그렇습니까? 3일까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과학적이네요. 네, 4일째는 스트레스 방어 호르몬의 도움 없이 혼자 네. 해야 돼요. 네. 가라앉고 쭉 밀려가 버리잖아요. 네. 근데 제 제안은 뭐냐면 3일 정도 열심히 하시고 4일째는 푹 쉬시고 네. 다음번 3일을 시작할 때 한 가지 중요한 변화를 줘야 돼요. 어떤 거요? 10%의 루틴을 바꿔라. 왜냐하면 10%를 바꾸면 우리 뇌는 다른 거라고 인지를 해요. 네. 그러니까 3일 하고 하루 쉬고 다음번 3일 할 때는 첫 번째와 다른 변주를 주라는 거죠. 네. 그거를 본인 의지로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계속 루틴대로 살아가지고. 그렇죠.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죠. 그럴 때는 교수님 강의도 듣고 교수님 영상 보면서 마음을 잡으면 되겠다. 다른 전문가들은 많습니다. 꼭 제 강의는 안 드셔도 돼요. 교수님 꾸물거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감정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꾸물거림이라는 단어를 제가 주로 밀고 있는 단어인데요. 네. 원래 정확한 단어는 미루기 또는 지연 행동이 맞습니다. 학술적으로는. 근데 제가 꾸물거림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미룬다고 하면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많이 붙어 있고 내가 게으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꾸물거리는 거는 약간 꾸물꾸물거리면 약간 귀여운 느낌도 있고 네. 부정적인 느낌을 좀 줄이려고 했는데 이유는 뭐냐면 사실 제가 만나본 많은 미루는 분들은 실제로 게으른 사람에게보다는 역설적으로 훨씬 더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잘하고 싶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을 할 때 부담이나 뭐 여러 가지 짜증이나 불안이나 이런 게 많이 올라오다 보면 이거에 휩싸여 가지고 정작 일을 못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성격의 문제라기보다는 부정적인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거의 결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저도 이렇게 YTN 여기 아침 방송 대타 진행을 하라고 요청이 왔을 때 계속 꾸물거렸거든요. 네. 그런 게으른 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위로가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게 맞는 것인가, 일어날 수 있을까, 진행을 잘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걱정이 막 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도 그래도 말씀을 몇 번이나 주셨으니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대타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러한 루틴으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닌가요? 아니죠. 보통 이게 아침 방송이나 이게 사실은 일찍 나와서 방송을 하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죠. 네. 항상 아침에 하기 싫어요. 네.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데. 안 하면 어쨌든, 어떻게 먹고 살아요? 물론 뭐 그렇다면 견뎌야 되는 것이고요. 두 네.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네. 어느 한쪽을 택하면 나머지 반대쪽은 내가 받아들인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수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특히 잠을 잘 자는 거가 네. 다음날 기능에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딥슬립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잠을 깊이 자는 게 중요한데 네. 많은 경우에 잠자기 전에 그 휴대폰 같은 걸 많이 보시잖아요. 그럼 이게 계속해서 머리에 돌아요. 네, 저 그래요. 릴스 같은 거. 네. 그래서 주무시기 1시간 전에는 휴대폰을 침대 옆에 두지 말라. 이거를 거실이나 딴 데 둬서 손이 안 닿는 곳에 두는 게 좋습니다. 네, 불안해요, 근데. 불안하죠. 네. 그 자체가. 그런데 그걸 해보시면 네. 습관을 들이면 괜찮아요. 네.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다음날 방송을 할 거를 밤에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쭉 자료도 찾고 캡처도 해놓고 볼드 처리도 해놓고 그렇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걸 보다가 그냥 막 이렇게 쓰러져 자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딥슬립에는 상당히 방해가 되는 거겠네요. 이게 이제 그 완벽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너무너무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네.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자면서도 계속 그게 머릿속에 이렇게 떠다니게 되거든요. 근데 잘해야 되잖아요. 여기 나와서 뭐 실수하고 잘 몰라가지고 질문 엉뚱하게 하고 그러면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 YTN 제작진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 태도는 좋은데요. 네. 저는 항상 그래서 70% 룰을 얘기하거든요. 네. 70%를 한다 먼저. 네. 그다음에 조금 여유가 되면 조금씩 더 네. 해서 100%를 만드는 것이지 네. 100%, 120% 해야 된다고 하면 네. 부담이 너무 많고요. 결과적으로 역설적으로 말하면 네. 결과도 그렇게까지 생각한 만큼 안 나옵니다. 네. PD님, 작가님 얘기 들으셨죠? 제가 실수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세요. 교수님, 요즘 사회를 보면은요. 잘해야 되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되고 또 실패하면 바로 비교당하는 그런 사회가 되잖아요. 이런 경쟁 비교 사회가 사람들이 일을 더 미루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될까요? 영향을 주고 있죠. 네. 경쟁이 되고 그다음에 특히 평가받는 거에 대한 불안이 크거든요. 네. 그러면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잘해야 되고 근데 잘해야 되는 쪽으로 가는 건 그래도 나아요. 보통 잘 못하면 어떡하나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네. 사실 그 미루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어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평가받아서 내가 잘 못할 거고 게다가 거기다가 또 비교당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인데 비교 당하면 늘 신경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인데 한국 사회는 거기다 하나를 더 했어요. 뭐예요? 빨리빨리. 맞아요. 빨리빨리 잘해야 돼요. 네. 그 옛날에서 어떤 인류학자가 1분 동안 몇 걸음이나 옮기나라고 하는 거를 조사를 했더니 미국 사람은 한 1분 동안 25걸음 옮긴대요. 네. 유럽은 27에서 28걸음. 네. 일본은 35걸음 정도로 옮기는데 네. 한국 사람은 몇 걸음 옮기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은 곱하기 2 해야 되나요? 56걸음을 옮깁니다. 네. 1초에 한 번씩 발걸음 옮긴다는 네. 거예요. 이 빨리빨리 비교되고 그다음에 경쟁해야 되고 잘해야 되는 문화가 미루기를 양산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건 잘못된 건 아니죠. 잘못된 건 아닌데 네. 좀 더 우리가 그런 문화 자체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네. 저도 이제 방송 진행도 지금 대타 해보고 방송 패널 하다 보니까 내가 이대로 하는 게 괜찮을까?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 막 그러한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많이 던져요.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뭐 괜찮을까요?
자꾸 부정적인 요인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잘하면 그러니까 잘해야 한다보다는 네. 잘하면 좋다가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영어로 말하면 should가 너무 많으면 항상 그래서 이런 단어가 영어로 should라든지 never라든지 뭐 always라든지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말보다는 may나 might를 사용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네. 잘하면 좋은 거죠. 네. 그리고 잘하려고 노력하는 건 물론 좋은 일이지만 네. 잘해야만 한다는 쪽으로 가게 되면 내가 이거 괜찮나 게다가 회의적이 되잖아요. 네. 자기 확신을 막 갖지 못하게 되면은 자체가 기분이 가라앉게 돼 있어요. 네.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셀프 토크가 중요하죠. 스스로에게. 내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네. 근데 뭐 의지박약이라든지 혼잣말 하라고요? 그렇죠. 혼잣말을 부정적인 걸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기분이 좋아지거나 할 리가 없고 네. 기분이 가라앉으면 일도 더 못하게 되겠죠. 네. 스탑해야 돼요. 교수님은 완벽주의자예요? 아닙니다. 완벽 점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근데 완벽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시잖아요. 이유는 제가 만나는 그런 내담자분들 중에 우울한 분들이 많아요. 네. 예, 근데 우울한 분들의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네. 한 가지 공통적 특징 중에 하나가 완벽주의적인 사고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완벽주의라는 게 스스로의 만족인가요? 아니면 타인의 시선에 대한 자기 만족일까요? 완벽주의는 크게 세 가지의 차원으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자기가 자기지향적인 완벽주의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벽주의자예요. 높은 기준을 세우고 열심히 성취하는 거고. 타인지향 완벽주의도 있거든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헬리콥터 맘 이런 분들이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사회부가 완벽주의인데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사회가 그들에게 완벽주의를 계속 부여해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완벽주의자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길러져 온 거거든요. 겉은 완벽주의자이지만 속은 아니에요. 네. 양가 감정을 많이 느낍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으세요? 관심 별로 없습니다.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런 관심이 있으세요? 글쎄요, 뭐 특별하게 각자 자기 분야가 있으니까 제가 하는 분야가 아니라서 네. 특별하게 별로 많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질문을 하고 싶었냐면 이재명 대통령이요. 유형으로 보시면 어떠한 좀 형태의 완벽주의자일까?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저 충분한 그런 자료 없이 평가하는 거를 별로 저한테 맞지 않고 제가 얘기하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는 정치와 관련된 얘기고요. 두 번째는 연예인과 관련된 겁니다. 두 가지는 코멘트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이해가 돼요. 언급 안 하시는 게 저는 네. 신상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연예인은 왜 그러세요? 글쎄 연예인에서 한번 저 자문이나 인터뷰 같은 거 하시게 되면 결과를 아시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댓글창을 보십시오. 그거 너무 신경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제가 하는 분야에서 일을 네. 하는 것이 중요하고 네. 또 제 삶도 그것 아니라도 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평가일 수 있잖아요. 교수님의 여러 가지 메시지라든지 상담 내용 그리고 강의 이런 것들에 대한 타인들의 평가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타인들의 평가에 대해서 물론 이제 좋은 피드백 같은 경우 있다면 그걸 반영할 필요는 있지만 네. 제가 아무리 어떤 걸 열심히 하고 진심을 다해도 어떤 분에게는 그게 부정적으로 다가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제가 그냥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했는 어떤 일이 다른 분에게 상당히 좋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사람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네. 각자 생각하고 싶은 방향이 다 달라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일희일비하거든요. 저 이제 방송 평론하다 보면 거의 99%가 장성철 저 XX예요. 제 이름이 장성철이 아니고 장XX거든요. 그렇게 비판을 많이 받거든요. 정치라는 분야 자체의 특성을 감안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싶어 하시는 측면도 있겠네요. 어차피 어떻게 하더라도 그 보고 싶은 방향으로 보잖아요. 그 오디언스나 보는 분들은.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하는 일에 내 진심을 얼마나 잘 담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그런 판단 기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된 이유가 제가 이제 교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어제 이제 인터뷰한다고 해가지고 저도 자료도 찾아보고 밤에 또 그거 보셨군요. 네, 유튜브도 보고 뭐 유퀴즈도 뭐 하시고 뭐 그런 것들도 보고 또 제가 출연하는 장르만 여의도 거기 JTBC도 나가셨더라고요. 네네네. 그것도 이제 살펴보고 했는데 그 정치인들이 상당히 중요한 결정을 해요. 국민의 삶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결정도 하고. 그 사람들도 교수님 같은 분의 심리 상담도 받고 치유도 받고 그러면은 보다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께서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신 부분을 이해하면서도 교수님 같은 분이 그런 분들에게 여러 가지 좀 위로와 안도와 치유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상담은 저희 상담하는 사람들도 상담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꼭 특정한 영역에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본인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네. 또 어떤 자기 성장을 위해서 상담을 받는 거는 저는 권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게 뭐 정치인만 국한될 필요는 없고 돈 내고 와서 받아라 그 말씀이신가요? 물론 이제 어떤 저희도 하는 직업이니까 네. 직업이 어떤 걸 하는 걸 하는데 네. 제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건 정치 무관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각자 저는 역사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네. 변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각자 한 명 한 명의 삶이 중요하고 각자가 노력하고 깨 있을 때 그 수준이 올라가야지만 함께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거든요. 교수님 저 상담 받고 싶어요. 그러면 상담해 주실 거예요? 저는 지금 외부인 유료 상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좋은 상담자 선생님을 추천해 드릴 수는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요즘 청년들 얘기 좀 해볼게요. 차라리 마감 직전에 몰아서 해야 집중이 된다. 이런 말을 좀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른바 마감 직전 스릴인데 이런 것이 효율적인 전략입니까? 아니면은 위험하다고 보세요? 가끔은 효율적인 전략일 수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마감이 다가오면 압박감이 올라가게 되면 네. 그 각성 수준이 올라가게 돼요. 네. 그러니까 집중력이 높아지니까 어떤 일의 효율성 같은 게 좋아질 수도 있죠. 네. 근데 이게 자주 반복이 되고 만성화된다면 저는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특히 마감에 몰려서 어떤 일을 할 때 자기는 되게 생생하게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 신체는 되게 고통받습니다. 스트레스. 네, 주로 심장하고 혈관에 무리가 많이 간다는 연결과 있어요.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중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마감에 몰려서 했는데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 네. 그러면 이게 습관이 되면서 네. 그렇게 하는 행동 패턴에 중독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직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자분들 있잖아요. 마감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초치기 분치기 막 해요. 항상 그래요. 매일 그래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릴렉스를 해야 돼요? 시간적 제약이 있으니까 상당히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모든 기자분들이 동일하진 않을 겁니다. 기자분들 중에서 네. 문제 해결이나 그 스트레스 대처하는 방법은 다 다르거든요. 네. 각자 자기 나름의 어떤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찾아야 해요. 네. 그걸 어떻게 찾아요? 자기를 이해하는 게 가장 먼저죠. 그러면 취미 생활?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보통 요즘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그 마음 챙김 명상 같은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평상시에.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가 많이 왔을 때 이거를 좀 흘려보낼 수 있는 거를 배우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주도적인 취미를 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네. 자기 주도적으로. 네. 그냥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거를 할 때 그것 자체가 사람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어떤 취미가 자기한테 맞는지는 자기가 찾아야 되는 거죠. 저는 여행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막 정말 방송하고 스트레스 받고 욕만 많이 얻어먹고 그랬을 때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어디 가서 여행 가서 이렇게 그냥 나무 흔들리는 거 바람 소리 듣고 이랬으면 상당히 마음의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런 건 좋은 치유 방법일까요? 전 그게 적성에 맞아요. 어떤 분들은 지금처럼 여행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수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사람마다 달라요. 술은 어때요? 술 먹으면 술은 뭐 일시적으로 좀 잊을 수는 있겠지만 네. 아무래도 신체 자체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 네. 공적으로 계속 그 좋은 그런 결과 방법은 아니죠. 네, 제일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추천해주고 싶은 릴렉스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 방법이 개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달라요? 네, 자기를 되게 이렇게 일종의 좀 위안을 주고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고 회복시키는 방향이 네. 사람마다 다른데 그걸 찾아내는 거가 중요해요. 어떻게 찾아요? 여러 가지 시도해봐야죠. 시도해봐라. 시도해보고 실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뭐 여행 가는 것이 그런 게 뭐 MSS나 뭐 이렇게 어떤 음악을 듣는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도움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자기가 찾아야 돼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끔 바둑을 들어갑니다. 네, 바둑을 드는데 저는 바둑 두면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저는 바둑 들 때 다른 걸 잊어요. 네. 네, 그건 저 각자 자기가 찾아내는 방법이죠. 네. 다만 시간이 많지 않아 자주 두지 못하지만 네. 네, 알겠습니다. 사회 전반에 번아웃, 무기력, 즉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감정이 굉장히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나타나는 미루기는 예전의 꾸물거림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세요. 이 단어의 차이가 있긴 한데. 보통 일반적인 꾸물거림은 네. 되게 일을 해야 될 때 관련되는 불평감을 피하려고 하는 게 많죠. 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일종의 번아웃형 미루기라고 하는데요. 네. 소진되는 거잖아요. 네. 이건 달라요. 왜냐하면은 일을 해야 되는 걸 알고 열심히 그동안 살아왔는데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내 에너지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거고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네. 정서적인 고갈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어떤 일을 저 중간에 좀 끊고 회복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실제로 번아웃이 좀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네.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최근에 뭐 출연하시고 출연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방송 중에서 가장 뭐 사회를 잘 봤다거나 정말 출연했더니 되게 좋았다.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각자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그냥 뭉뚱그려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뭐 저는 어떤 거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 자체를 뭐 제가 잘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평가하는 않기 때문에 직업이시잖아요. 교수님이시잖아요. 저는 교육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점수로 평가하잖아요. 물론 그들의 성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어진 네. 어떤 뭐 그 기준이 있다면 그렇지만 제가 다른 사회자분들을 평가하는 루브릭을 세워놓고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5초 드릴게요. 네. 이번 설 앞두고 좀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이나 좀 여러 가지 덕담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저는 거창한 다짐보다는 시작을 좀 가볍게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가볍게 것 같아요. 해라. 그래서 네.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5분 안에 시작하고 하신 다음에 15분을 지속하라 이렇게 아. 말씀드립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오늘 너무 많이 치유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